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석증이요? 네. 많이 알고 있는 병이죠? 예,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이죠. 네. 네. 쓸개는 간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인데요. 쓸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액, 담즙이라고 하죠. 예.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면 그게 담낭, 쓸개에 와서 저장이 되었다가 그게 작은 통로를 타고 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작은 통로를 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쓸개는 담낭, 거기서부터 이 담즙, 쓸개액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담관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담관은 췌장을 통해서 장에 가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를 원해서인데요. 네. 보통 간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양의 쓸개액, 담즙을 생산을 합니다. 하루에 맥주캔으로 2개나 3개 정도 양입니다. 네. 한 1리터 정도, 700cc에서 1000ml 정도의 담즙을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요. 이것이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쓸개에서는 조금씩 그 쓸개액을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요. 네. 예. 이 쓸개액이 진해지면서 그게 농축이 돼가지고 찌꺼기가 생기고 이 찌꺼기가 뭉쳐져서 돌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돌이 담석이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담석은요, 사실은 쓸개액 자체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담석은 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지만 가장 흔히 생기는 것은 담낭 안에서 쓸개액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담낭에서 가장 잘 생기고요. 이게 담낭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담도에도 위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담석증은 쓸개에 생기는 그 돌이지만은 사실은 그 돌이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쓸개에도 있을 수 있고 담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증상도 좀 다양하죠? 예, 그렇죠. 예, 담석증의 증상 다양하죠. 우선 절반 정도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돌이 간에 있거나 돌이 담낭에 있거나 돌이 네. 담도에 있거나 그냥 존재하는 거죠. 예, 특히 돌이 쓸개, 담낭에 있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하.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죠. 네. 그런데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아픈 거죠. 아하. 아픈 건데 어디가 아프냐면은 명치 부위에서 흔히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한 수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네. 다시 좀 좋아집니다. 그랬다가 아하. 다시 아프고요. 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지속적으로 아픈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 담석증의 복통은 대개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생기고요. 또 과식을 했을 때도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야 급체했다, 위경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병 중에 많은 부분은 담석증에 의한 통증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참, 이상하게 돌이 몸 안에 생긴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네. 예. 이제 위장 검사나 이런 데서 이상이 없더라도 담석증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통이 생기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담석증의 통증은 음식을 먹은 후에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많이 음식을 네.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통증이 오는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담석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쓸개에도 있을 수 있고 예. 담도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담낭 안에 있던 돌이 담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돌이 있는 동안에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빠져나오면 검사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대개 우리가 배가 아프게 되면은 이 쓸개를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배가 아프면 위를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배가 아픈 게 위가 아닌 다른 데 원인이 있겠구나 이래서 네. 이제 그 담낭을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쓸개돌이 생긴다. 네. 예. 근데 이게 합병증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합병증은 이제 첫 번째 합병증은 이게 쓸개 이게 이제 돌이니까 예. 이게 돌이 그 쓸개액이 나오는 통로를 콱 막아가지고 이 쓸개액이 못 움직이게 되면은 쓸개액이 정체되게 되죠. 우리 몸에 정체되게 되면 그때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황달은 몸이 노래지는 겁니다. 네. 쓸개액이 그 노란 색깔이거든요. 아주 진한 노란 색깔. 네. 뭐 초록색 빛이 날 정도로 노란 색깔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돌이 쓸개액의 흐름을 막게 되면 황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정체가 되면 간 기능에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달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 눈이나 몸만 노래지는 게 아니라 소변 색깔도 노래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합병증은 이게 이제 담낭에 돌이 있으면서 담낭을 자극해가지고 담낭에 염증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네. 담낭염이라고 하고요. 담낭염이 생기면 구역질 구토가 심해지고 열이 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쓸개 담관이 췌장을 통해서 장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돌이 그 췌장을 그 담돌을 막게 되면은 췌장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쓸개 빠진 녀석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조그만 거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쓸개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고요. 네. 돌이 네. 있으면 아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그러네요. 수도 있습니다. 담석증 치료는 어떻게 하죠? 치료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담석증이 있어도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이랬거든요. 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는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아프면 치료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나는 아무데도 안 아픈데 우연히 쓸개에 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인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치료하느냐? 첫째, 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예. 이런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돌이 아주 크다. 한 2cm 이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 돌이 나중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리 치료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서 동시에 담낭의 벽이 두꺼워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돌이 자꾸 담낭을 자극해가지고 벽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하. 염증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낭병이 두꺼워진 경우는 또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담낭의 기능이 아예 없어졌다. 돌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담낭에 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또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이 돌이 문제를 만들게 되면 담낭염이라는 합병증을 쉽게 만들고요. 아하.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리 치료를 해서 미리 담낭의 담석을 제거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 쓸개에 들어있는 그 돌이 단단합니까? 단단하죠. 돌입니다. 아, 그래요? 완전 돌이에요? 예. 종류도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거? 제거는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이렇게 배를 절개해가지고 큰 수술 자국을 남기면서, 네. 이쪽, 오른쪽 그 복부에요. 큰 그렇죠. 수술 자국을 남기면서 담낭을 제거하는 네.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담낭 안에 돌이 있을 때 수술 방법은요, 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담낭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담낭을 제거하는데, 이제 담낭과 담낭 속에 있는 그 돌을 제거하는데 사실은 크게 배를 열지 않고요. 예. 복강경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요. 배 3군데 정도 작은 구멍을 냅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빗을 집어넣고요. 아. 라이트. 어두니까는 그냥 수술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빗을 집어넣고 다른 구멍으로는 수술 도구를 집어넣고요. 네. 예, 또 한 구멍으로는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왜냐하면 좀 이렇게 부피가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술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빗을 집어넣고 수술 네. 도구를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이 담낭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의사들은 대단한 거예요.
배에다 구멍을 3개나 내고 치료를 하는데 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한테 담석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잘 조절한다.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을 잘 관리한다. 이게 담석증을 예방하는 그 방법이 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 담석이 있는 분들,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방질을 많이 있는 음식 또는 기름으로 튀긴 음식, 칼로리가 많은 음식, 설탕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담석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담석이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담석이 있으신 분들이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요. 네. 아무튼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좀 피한다라는 것이 담석을 덜 생기게 하고 또 담석이 있더라도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코너스톤 클리닉의 진료부장이신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www.radiohan국.com으로 들어오셔서 변재준의 건강정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